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느새 30번째 시간까지 다가왔고요. 한 80번째 시간까지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루나 이틀에 한 개씩 올리고 있는데요. 6, 7, 8 정도면은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2022 개정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연, 면접 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9학년도 B형 3번 문제고요. 스포츠 사회학에서 출제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 보면 문제는 굉장히 이제 그 명칭을 쓰는 단답형 문제인데 이 스포츠와 여성이라는 큰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포츠와 여성은 스포츠 사회학에서 아주 중요한 어젠더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왜 제가 교과서와 전공서적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젠더, 성 역할의 사회적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를 적는 거예요? 전대 성 역할에 어떤 것을 적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배우고 그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걸 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대립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은 하나의 선상 양극단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선상 양극단의 위치. 키워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역할, 분극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성역할 역할 갈등은 결혼한 남자 선수의 경우 사회적 운동선수라는 직업 정체성과 그에 대한 성취가 기대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선수 생활을 하는 반면 여자 선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 후 선수 생활의 지속을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역할 갈등 안에 역할 긴장과 역할 모순이 있습니다. 이 역할 긴장이라고 하면 역할 내의 갈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간 갈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역할 긴장, 자, 이 부분이죠. 자, 역할 긴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개인이 서로 상반된 복수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으로 역할 내 갈등이라고도 한다. 가령 가정에서 아내로서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억척스러운 모습의 역할 기대와 함께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를 들 수 있다. 자,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질 경우 각각의 사회적 지위 간에 서로 상반되는 역할이 요구될 때 발생하는 역할 갈등으로 역할 간 갈등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직장 생활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역할과 주부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명칭을 묻거나 명칭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개념을 주고 명칭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차후에는 어떤 게 나왔었죠? 요 명칭을 주고 이 개념을 물을 수도 있고요. 요 부분을 이 명칭을 다시 한번 물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화였었나 아니면 이 분극화 두 개 중에 하나가 명칭을 요 부분을 주고 단독으로 물어봤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향후 이제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역할 긴장과 역할 모순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할 갈등을 주고서 역할 갈등 안에 제가 역할 긴장과 역할 모순이 있고 역할 긴장을 역할 대 갈등, 역할 모순을 역할 간 갈등이라고 그 예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 예를 설명해 주고 이런 것들이 스포츠에서 성 역할에서 어떤 모습인지 명칭을 적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스포츠와 어떤 그 여성에 대한 큰 아젠다를 갖고 출제를 한 건데요. 이 스포츠에서 성에 대한 불평등 관점이 총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유주의적 관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급진주의적 관점, 사회주의적 관점인데요. 요 급진주의적 관점을 명칭을 적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말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명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에 남녀 간의 젠더, 성, 불평등 문제를 주장한 관점이다. 스포츠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틀 라인을 들 수 있다. 자, 이 타이틀 라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 미국에서 어떤 그 교육에 있어서 그 재정을 지원받는 어떤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떤 그런 참여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명칭도 나올 수가 있고 요 명칭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자유적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젠더 성 불평등의 원인은 생산수단과 부의 소유 여부에 이것이 약간 갈등 이론과도 좀 관련이 있죠. 생산수단과 부의 소유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할 때 여성의 스포츠 참가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변혁과 재구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남성이 생산수단과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상위계층을 지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남성들이 그런 걸 가졌다고 주장한 관점이에요. 자, 급진주의적 관점은요. 젠더 성 불평등의 원인은 여성의 생리적,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 관점이다. 여성의 스포츠 참가 제약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만든 여성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와 관련된 생리적 특성에 의한 젠더 성차별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하나로 덧붙여서 사회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적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급진주의적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 사회주의적 관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회주의적 관점은 성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보았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급진주의적 관점의 그런 어떤 성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물었거든요. 사회주의적 관점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스포츠 세계에서 성적 편견은 계급과 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적 편견이 반드시 불식되어야 여성 스포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편견을 불식되어야 성적 편견의 관점에서 재해석했고요. 성적 편견이 불식되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몇 가지 문장이 더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오늘날 여성 스포츠가 직면하고 있는 성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스포츠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제적 비판을 활발히 전개하고 나아가 여성에게 스포츠 참가 기회의 개방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 스포츠 단체의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제가 이 문장을 왜 읽었냐면요. 이 부분 있잖아요. 나아가 여성에게 스포츠 참가 기회의 개방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 사회주의적 관점 뒤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성 스포츠 단체의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 스포츠 단체의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이 앞에가 함정이 되는 거죠. 여성에게 스포츠 참가 기회의 개방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게 약간 자유주의적 관점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자유주의적 관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급진주의적 관점, 사회주의적 관점 명칭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그 내용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괄호 안에 명칭 이제 급진주의적 관점 제가 적은 거고요. 자유주의적 관점에 근거해서 스포츠에서 불평등이 발생되는 원인을 쓰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스포츠 참여 기회에 불평등한 남녀 간의 스포츠 참여 기회의 어떤 불평등한 기회, 스포츠 참여의 불평등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선구적 위치에 있었던 게 타이틀 라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괄호의 관점에 근거해 이것이 급진주의적 관점이잖아요. 보틸리오와 샌 지오바니가 제시한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으시오. 이거 전공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성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스포츠와는 별도로 여성에게 적합한 새로운 스포츠를 고안함으로써 남녀가 공정하게 참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남녀 동등 스포츠가 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 나와 있죠. 여성에게 적합한 새로운 스포츠를 고안함으로써 남녀가 공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남녀 동등 스포츠가 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 자, 요게 답이 됩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기본의 스포츠는 신체의 유능성을 남성 신체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에 여성 신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포츠를 통해 여성의 신체적 권위와 유관을 확보하는 데 고려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급진주의적 관점이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특성,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스포츠를 고안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였죠. 그것이 남녀 동등 스포츠라고 여기서 명명을 한 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조금 느낌이 틀려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생산수단과 부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어떤 스포츠 내에 있어서의 계급이 결정된다는 이런 느낌이라면 급진주의적 관점은 어떤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여성이 조금 더 열악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 신체에 적합한 그런 스포츠를 고안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오늘은 좀 설명할 게 좀 많아서 문제를 두 개만 했습니다. 2020학년도 A형 10번 문제고요. 운동 역학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괄호 안에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키 선수가 도약후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양력을 적절하게 만들어낼 이 문장이 좋아요. 한번 보세요. 양력을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체의 추측과 공기의 흐름 방향 사이에서 이루는 각인 무엇을 변화시 이거 공격각이에요. 이 공격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공격각을 변화시켜 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체 속에서 양력이 발생되는 원리를 적용하는 기술이지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유체 역학도 관련이 되고 유체 역학 중에서 이제 양력의 발생 원리와 관련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비행기와 뜨는 원리와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딥하게 깊게 들어가면은 아직도 정확하게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운동 역학적이고 그리고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부분까지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매우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인데요. 조금 약간 버퍼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게 되면은 괄호의 명칭이 공격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과 관련된 원리의 명칭을 제시하고 개념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유체 속에서 양력이 발생되는 원리와 관련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요 화살표가 지금 공기의 흐름의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는데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화살표가 이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스키 점프 선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면은 공기를 이 모양이 약간 이걸 이제 약간 단순화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건데 이 모양을 이 스키 점프 선수가 이 공기를 가르고 가는 거죠. 가르고 가는 건데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이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요 공기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쪽 부분 거리가 더 긴 부분 이쪽 부분은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 스키 점프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같은 이런 시간과 거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의 흐름이 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위에 더 거리가 긴 이쪽은 더 빨리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은 공기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거리가 더 짧으니까 더 느리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공기의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압력이 낮아지고 공기의 유속이 느린 부분에서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발생하고요. 그것을 우린 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한 거고 이것을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한 겁니다. 이 원리로 비행기가 뜨고 이 스키 점프가 공중에서 이 점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데 이 양력과 대비되는 힘이 여러분 항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항력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양력의 방향은 지금 이쪽 부분인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양력의 방향은 항력의 방향이 항상 수직 방향이에요. 항상 수직 방향. 자,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 시계를 놓고서 양력의 방향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양력의 방향은 항력의 방향이 항상 수직 방향입니다. 항력은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이잖아요. 이 스키 점프 선수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항력은 이쪽으로 나타나겠죠? 이쪽 방향. 제 지금 펜에 그 연필이 나오는 부분이 방향입니다. 스키 점프가 이쪽으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항력의 방향은 이쪽이 되고 이 항력의 수직 방향인 양력은 이쪽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중력 방향은 지금 이 아래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양력의 방향, 항력의 방향, 중력의 방향도 알고 계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키 점프 선수가 지금 공기를 가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스키 점프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리는 일정하잖아요. 이 일정한 거리를 계속 이제 동일한 시간 내에 계속 이동을 계속 이렇게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동일한 거리를 동일한 시간 내에 이동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긴 부분, 이 부분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이 단면을 본다면,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부분은 거리가 길기 때문에 더 빨리 이동을 해야죠. 이쪽은 느리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느리게 이동하는 쪽에서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빠르게 이동하는 쪽에서 압력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발생하고, 이것을 우리는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하는 거고, 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나올 것 같진 않고, 베르누이의 정리를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 지금 여기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스키점프 선수는 몸의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양력과 항력, 몸의 각도를 조정하면서 양력과 항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가 바로 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스키점프 선수가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항력분의 양력의 요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요 항력분의 양력이 바로 양력 효율 지수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스키점프 선수는 비행 중 몸과 스키를 V자 형태로 벌려 양력을 최대화하고 항력 증가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최대화하고 어떤 것을 최소화하는지, 이 최대화, 최소화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공격각이고, 항력분의 양력을 다른 말로 양력 효율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양력 효율 지수. 양력 효율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양력 효율 지수가 가장 높은 차시가 지금 어디죠? 그렇죠. 지금 2.6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금 요 아랫부분 4차시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그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스키점프 선수는 비행 중 몸과 스키를 V자 형태로 벌려, 한번 볼게요. 스키점프 선수는 비행 중 몸과 스키를 V자 형태로 벌려 양력은 최대화하고 항력 증가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단순히 양력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력 효율 지수를 최대화하는 자세인 4차 시의 양력 효율 지수가 최대화되기 때문에